말씀하시죠. 의원들 질문했으니까 또 개만 할게요. 네. 그리고 7쪽에 우리 이제 복지사학지대 발굴 사업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6개 기관하고 협약 체결해가지고 이거 좀 발굴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우리 경찰서, 뭐 소방서, 뭐 교육청 이렇게 되는 거, TV가 6개가요? 네. 경찰서하고 준법지원센터, 네? 인력공사, 어디? 평택 준법센터라고요. 네. 준법지원센터라고. 그리고 이제 한전,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삼천리. 맞습니다. 이렇게 6개소 지금 6개 우리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지금 복지 사학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그 뒤에 생활 청소년과에서도 우리 복지위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그 복지 사학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발굴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업하고 어떻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그쪽에는 보니까 그 복지 사학지대 있는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기초수급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좀 해주고 이러는 게, 그러니까 1,900인가 얼마 이렇게 좀 이 사업 있는데, 그거하고 여기하고 사업이 뭐 차이가 있나? 거의 저기 연계되기 비슷한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1666건을 해서 1641건을 민간이나 무슨 뭐 공공단체 이렇게다가 연결시켜주나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거는 이게 지원하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이렇게 뭐 단체라든가 민간들이 저희가 요 지원해 주는 거는 수급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거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그렇죠? 네. 그렇고 여기서는 복지 경찰과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무한돌봄이나 긴급지원이 또 저희업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긴급지원 대상이 되든가 무한돌봄 대상 되는 사람들은 또 긴급하게 이제 생계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지원해주고요. 그것도 차상위까지 포함이 안 되는 사람들, 그 법에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은 민간하고 연결해갖고 뭐 의료비라든가 주거비라든가 또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민간이나 공공단체에다 연결을 해주시는데, 근데 이게 뭐 일회성으로 이렇게 그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두 과가 서로 이게 보니까 사업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조금씩 청소년과에서는 그 기초수급자를 선정해주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복지 사업들을 발굴하는 MOU 체계에서 하는 거 이제 일단 발굴이 주고요. 거기에 이제 긴급하게 지원해야 될 것은 이제 그 긴급 돌봄 그렇죠. 업무는 복지과에서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항구적인 이제 지원책은 생활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연결돼서 사업을 추진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차피 뭐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아니라 따로따로 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발굴하는 거는 같이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셨잖아. 그런 쪽에는 기초수급 선정이나 이런 거는 또 청소년까지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복지정책과에서도 이게 뭐 계속 하시니까 알겠지만 이 진짜 어려우신데 이게 법적으로 잘 안 돼가지고 기초수급자나든가 뭐 이렇게 그 보장을 못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원을 국사들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지원을 어떻게 하나? 저희가 이제 그 제도권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뭐 초록우산이라든가 그 사회복지관 협회라든가 민간하고 또 연계도 해주고요. 일반 또 단체에서도 또 정기적으로 또뭐 후원을 해주거나 그런 쪽으로 이렇게 또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여튼 기초수급자 선정이 되면은 그거 뭐 지속적으로 쭉 그거는 보장이 되는데, 지금 일단 이렇게 민간단체라든가 이렇게 해주면 이게 대개 보면 거기도 뭐 회장도 바뀔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거는 그냥 그 자기들 사업으로다가 1년에 뭐 이렇게 그 때에 명절이라든가 이럴 때 일회성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이게 그런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이게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런 거를 그 대책을 찾아야 되겠다. 그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일단은 접수되는 사람들은요, 또 사후에 또 모니터링도 해가지고 계속 그분을 도와줘야 할 대상인가 뭔지 판단해서 계속 또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계속 관리합니까? 그리고 우리 후원금, 모금 다 그러잖아요. 사회복지협에서 이렇게 해가시는 거. 그런 쪽에서 모금 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생계비 같은 거라도 이렇게 좀 일정하게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아까 그 물놀이장은 그 시민들의 그냥 반응이 좋아서 그런지 서부 쪽으로다가 예, 확대. 확대하려고 많이. 네네. 근데 전 여러 의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확대하는데 특히나 그 안전사고라든가 또 그 위생 문제 이런 쪽도 많이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확대하다 보면 또 그럼 터질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안전사고를 최선으로 하고서 추진하겠습니다. 14쪽에요. 어르신 섬김 행정에 보면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서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사업 권역별 확대 운영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예. 지난번에 그 작년도에 그 비전이동 그 어울린 1단지 경로당에서 그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도비 2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운영한 결과 지금 많은 어르신들이 호응도가 높아가지고 서부 지역, 북부 지역 그렇게 좀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사업을 해가지고 예. 이게 공모 사업 이런 거를 해서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도에서 15조를 했기 때문에 그 운영 결과 지난번에 경로당에서 그 자생용 확보 사업을 해가지고 만두 사업을 했습니다. 늦게 했지만 한 153만 원의 수익을 이제 발생했고 또 이제 맞춤형 프로그램을 좀 3개 프로그램 운영한 결과 거기가 입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역 좀 어르신들께도 서먹서먹했었는데 이제 지역 어르신들께 융화도 잘 되고 그래서 상당히 아침에 기다리는 공모 사업이 성과가 좋은 것으로. 그럼 이게 그 평택대 뒤에 금호 같은가 어디 거기 경로당에도 공모해가지고 됐다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런 사업을 얘기해요. 예예. 그것을 연계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근데 뭐 안에 급식비 지원해놓은 거 이건 우리 쌀 지원해주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경로당에 보면 어느 경로당에는 점심 와서 점심 이렇게 뭐 조리를 해드린다나 점심 식사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네. 일거비도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예예. 그거는 지원은 어떻게 무슨 자기들 신청을 해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경로당 신청을 하는데 저희 다 전체 경로당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경로당별로다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대한노인의 지혜에서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그럼 그 경로당을 대부분 경로당이 다 그게 필요할 텐데,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연세도 많이 보시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좀 말씀하신 거 보니까는 노인회 평택시 노인회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해드린다는 거예요? 일자리 사업을 이제 하는데 이제 신청한 그 경로당에 한해서 이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 기초연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씩 20만 원씩 해주는 건가요? 20만 원이고 18만 원이 소득 기준액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노인 최저 2만 원에서 단독 가구는 최저 2만 원에서 20만 4천 원 거고요. 노인 부부는 이제 최저 4만 원에서 32만 6,400원까지 이렇게 차등해서 지금 그것도 수준했어요. 우리 지원받는 대상이 한 3만 분 정도 되시는데 그러니까 한 노인인구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분들이 그러면 자격이 기준이 그러니까 재산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인 단독 가구는 이제 우리 2017년도에 월 소득이 119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노인 부부 가정일 때는 190만 4천 원 이하일 때 지급이 됩니다. 이게 그분들 재산이라든가 무슨 뭐 살고 있는 주택이라든가 또 아니면 예금이 있으면 예금 같은 거 다 환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럼 119만 원 이하가 되면 얼마를 주는 거예요? 18, 20만 원? 이게 최대 20만 4천 원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119만 원 이하 되면서 되는 분들에 대해서 노인 단독 가구에 대해서 주는 건데 거기에 이제 소득이 있는 분들은 조금만큼 줄여 나갑니다. 그럼 소득이 전혀 없는 분들은 20만 원 드리고 네, 또 기자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김기상 부장님.
오전 7위에 담아는 거 중앙보센터 차량 자료 보니까 6군데가 도비 기능 보강을 통해서 차량을 구입했죠. 네. 그런데 뭘 뭐 하나도 안 사준 것처럼 얘기해. 이 도비 기능 보강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게 시설에서 부담인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도비 기능 보강 사업이 되는 건 이제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예.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각 복지관에다가 이제 저 신청을 받아서 네. 거기가 이제 어려운 데를 뭐 먼저 선정해서 줬던 그동안에 작년까지는 그렇게 그러니까 준 해왔습니다. 거죠. 네, 그렇게 해왔는데 금년에 금년에는 이제 에바다 하나 해준 거고. 금년에까지는 금년도 사업으로다가 이제 작년에는 됐는데 올부터는 이제 일몰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이걸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저 부의장님께서 그 시설에 관심을 가져서 감사드리는데요. 우선 이제 이 시설의 차량은 이제 본인들 자구책으로 공모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업이라든가 뭐 사회복지 공동체 그러니까 하기 때문에 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네. 11대가 있어요. 지금 자료 준 거로 보면 네. 그 11대 중에 네. 자부담으로 자체적으로 산 데가 3군데고 네. 이제 민간 공모 이건 뭐 기업이나 뭐 다른 데를 통해서 이제 공모해서 봐도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받은 네, 그게 2군데고 나머지 6군데는 네. 도비 기능 보강 사업을 해서 공모를 통해서 이제 확보된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앞에 자부담이나 민간 공모는 시설에서 알아서 하는 거라고 보고 네. 도비 기능 보강이라는 것은 시비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설에서 직접 샀다는 건 아니라는 거.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마치 없는 것처럼 얘기하냐고. 없는 건 아니고요. 아까 이제 우리 그 복지과장이 얘기한 것은 이제 시비를 들여서 사준 데는 없다고 하면 그렇게 아니 얘기해요. 제가 질문할 때 시비만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아마 그렇게 좀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살 때에 네. 이제 도비 기능 보강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샀는데 이제 네.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이게 일몰돼 가지고 없다고 이제 네. 얘기하는 건 뭐 지금 이제 처음 들었는데 네. 어쨌든 그동안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산 사례가 있었으니까 네. 충분히 이게 뭐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어쨌든 지원해 주는 거지 사실상 시설에서 이걸 부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하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민간 공모로 했던 차 말고 기존에 있던 차가 지금 문제가 돼서 완전히 이제 멈춰 서버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자체적으로 차를 살라고 이제 예산을 좀 절약해서 일부를 좀 모으고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예. 근데 그거 갖고 이제 될 수가 없다 이런 거고 그러니 이제 그 돈을 가지고 할 수 없으니 뭐 시가 뭐 도비 공모를 하든 뭐 어떻게든 뭐 해서 좀 차량을 좀 구입해달라 이런 얘기였어요. 예, 예. 이게 작년도부터 얘기된 건데 계속적으로 이제 인수인계가 안 되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온 건데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저 국장님도 여기 시설 가보셨어요? 네. 거기는 사실상 이런 뭐 아까 평안미랄 얘기하는데 이 도심권에 있는 시설하고 완전히 차이가 있는 데입니다. 거기 뭐 차 없으면 갈 수도 없는 곳이고 그래서 그거를 똑같은 이제 상태에서 이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뭐 부회장님 염전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제 지금 그 그 법인 자체에서도 이제 지금 공모를 신청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금도 뭐 있고 또 저희의 이제 무슨 뭐 기업체라든가 이런 게 차량 기부하는 사례도 좀 있고 또 공모하는 사례도 있으면 우선 그쪽에 좀 알선을 해줘서 해결해 나가서. 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지금 차가 없는 거를 해결할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지. 네. 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된다고만 얘기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도비 기능 보강이라는 게 없어지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예 그러면 이제 일몰제로다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뭐 내후년에 또 새로 이게 또 될지 그 사항은 아직 뭐 도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요. 그런 시를 방안에서 어쨌든 지원이 되는데 우리 그 시에다가 뭐 차량 기부라든가 뭐 어떤 그 기업체 공모 같은 거 있으면 저도 알선해서 결국은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스타렉스 주로 이제 스타렉스인데요. 네. 이 스타렉스는 금액이 얼마 정도 가요? 차량을 구입하는데? 제가 작년 예로 보면
3천이요? 저희 보훈단체 지금 스타트는 3,500 이상. 아, 3,500. 사례가 예산을 좀 아껴서 무하는 게뭐 1,000얼마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뭐 몇 년을 도마가 안 되겠네요. 근데 어찌됐든 차가 지금 정지된 상태라 그 아마 제가 듣기로는 뭐 임대인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운행이 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사 쪽에 경로당 있는데 이게 이제 금년도에 예산이 이제 운동기구 지원해서 그동안 매년 1,000만 원 하다가 이제 금년에 처음에 3,000을 올라갔어요. 2,000이. 이것이 이제 시의회에서 꾸준히 이제 문제 제기가 이제 됐었기도 했지만 3,000으로 올라간 것도 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전히 3,000 가지고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기존에는 1,000만 원을 예산이 있을 때는 주로 이제 신규 경로당에 이제 구입을 했고 이제 2,000을 더 늘렸던 것은 이제 어디에 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이제 경로당에 오래된 이제 운동기구 사실 쓰지 않고 방치되어 있거나 그리고 이제 운동기구로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로당이 이제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전혀 운동기구가 한 개도 정말 사용할 수 없는 곳에 추가로 좀 하나씩이라도 좀 넣어달라 이런 측면이 있는 건데 이건 좀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쪽으로 좀 이게 예산이 반영되나요? 하여튼 그건 뭐 일단 저희가 그 지회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구입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산 현황은 제가 그 전에 행정사무 가면서 다 봤어요. 봤는데 이게 신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경로당마다 많은 편차가 있는데 이제 많게는 5대가 있는 데도 있고 이제 적게는 1대 정도 있는 데도 있는데 그 중에 뭐 5개가 있든 뭐 1개가 있든 아주 오래된 이제 운동기구다 보니까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걸 뭐 다 이제 뭐 바꾸고 이럴 수는 없어서 이걸 좀 경로당에 제대로 된 운동기구 1대라도 있을 정도의 그런 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운동기구는 이제 사달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사드리긴 했는데 사실 이 기구라는 게 자주 이용해줘야 사실 고장도 좀 덜나는데 사실 지금 뭐 그전에 그 노래방 기계 마냥 이제 전체를 다 사드렸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뭐 자전거 같은 것도 있으면 자주 좀 사용하셔야 오히려 그 기반이 좀 좋은 건데 그냥 세워놓으시니까 더 오히려 고장나는. 그래서요, 그거를 지금 이제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획일적으로 일괄 구매 이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대상 경로당이 결정되면 그 경로당의 이제 어르신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우리 경로당엔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 주로 선호하는 운동기구를 사는 게 오히려 맞다 이런 거고요. 그거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저희도 많이 들어봤는데 이제 지금은 그 운동기구에 대한 이제 수요는 거의 없고요. 저거 말이죠. 안마 의자를 의자. 이제 많이 네. 저도 그 얘기 많이 수요를 합니다. 이제 대부분 지금 뭐 그전에 이 사이클 같은 게 사실 사다 드려도 별로 안 씁니다. 근데 유용한 건 사실 안마 의자입니다. 지금 뭐 어쨌지만 안마 의자가 되게 고가고 또 이제 이게 사드리는 건 좋은데 이제 이 고장이 났을 때 이게 참 수선해주는 게 상당히 아니 근데 그 안마의자도 일정 기간은 AS 해주는 거 아닌가요? AS는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가 이제 아니 근데 뭐 그때 되면 이제 마을에서 고장난 거에 대한 걸 고치고 이래야지 그걸 뭐 언제까지 그걸 할 수는 그래서 없잖아요. 어쨌든 뭐 저희는 이제 운동기구보다는 앞으로 이제 안마의자 쪽으로 좀 방향을 그 렌터도 있지 않아요? 안마의자도 렌트 있다고 그러던데. 네, 얼마씩? 렌탈. 렌탈 차라리 뭐 어떤 방법이든지 뭐 렌탈도 그것도 괜찮을 것 좋고 같은데? 어르신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게만 해주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운동기구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는 네. 안마의자를 사실 선호하는 건 맞아요. 네. 그 방향이 앞으로는 좀 그렇게 네, 그래서 그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이제 그 기구가 오히려 구매돼서 이제 사용 빈도를 좀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좋으신 말씀. 이제 좀 전에 우리 저 권영화 위원장님
이제 경로당이 그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 이제 13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사실상 이 경로당이 13개 등록 안 된 데가 사실 문제예요. 그것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데가 많고, 심지어는 아파트와 자연불악이 공존하는 데도 문제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순수한 자연불악에도 마을회관을 못 치다 보니까 그냥 뭐 자그맣게 이렇게 경로당 같이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마을회관을 줘달라고 하는데 부지가 없으니까 시에서 줘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경로당이 이제 불법으로 이제 뭐 이용된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지원 안 해주잖아요. 쌀도 지원 안 해줘, 또 유류비도 안 해줘, 다 안 해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경로당을 빨리 줘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뭐 이걸 노인 장애인과다 얘기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결국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뭐 같은 이제 시설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이제 시가 이제 풀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저는 이게 등록이 안 된 경로당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참 답답한 점이 있어요. 네. 뭐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노인 분야에 좀 상당히 오래 있을 때 전국적인 사례도 좀 찾아보고 나름대로 좀 이걸 좀 해결해 보려고 고민을 했는데 뭐 공이 제의하고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죠. 장애인회관은 지금 공사가 시작됐어요? 아직 됩니까? 안 됐죠. 언제 시작해요? 장애인회관 공사는 뭐 금년도에 이제 착공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어려운 점이 장애인회관을 하면 거기 주간보호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제 주간보호센터 거기를 철거하고 한다는 거잖아요. 네, 철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시설을 지금 이제 그만한 데를 다시 얻어서 리모델링을 해서 짓는 기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데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데, 그만한 시설이 이제 어쨌든 노유자 시설 주간보호센터의 기본 요건들은 다 갖춰야 되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물을 얻고 또 장애인 회관도 이제 좀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빨리 해결되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계획대로 하면 이제 그분이 10월 달에 착공을 한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1년이라고 했잖아요. 주간보호센터는 원래 이 장애인 회관을 이제 증축한다고 할 때부터 그 고민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고민 문제들이 다 대안이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대안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거래요. 제가 와서 보니까 아직 특별한 그러면 이 여부에 따라서는 증축 문제가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거래요. 어쨌든 그게 안 되면 철거를 못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남부 복지관이 준공이 되면 그 노인회관 이전 해옵니다. 그게 금년 한 11월 달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거기서 1년 동안 이렇게 사용하는 거다가 지금 제가 좀 노인 장애까지 부인을 하면서 그러한 이게 좀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그게 이제 그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금년 뭐 10월이라고 했던 게 뭐 한 12월 달에 착공하는 거에 뭐 그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난번 남부 기존 사용하고 있는 남부 노인 복지관을 이제 용도를 뭐 할 거냐 할 때 아직 뭐 정해지지 않았고, 뭐 철거 얘기도 나오고 뭐라고 계속 제기되긴 하는데 그 방침이 그 전에 확정돼야 되겠네요. 남부 노인 복지관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방침이 확정돼서 철거할 건지, 아니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걸 뭐 리모델링해서 일시로 주간보호센터를 쓰고 향후에는 이제 어떤 건물로 대체할 건지에 대한 고민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이제 철거할 건데 거기다 리모델링 얘기는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도 모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그러한 시설을 대체 시설을 지금 안 될 경우에 이제 거기뿐이 이제 없지 않느냐. 지금 그만한 시설을 지금 건물을 저희가 임대해서 리모델링하는 건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거로 지금 임대할 수 있는 보입니다. 공간은 그 정도 규모가 나오지 않을 것 거의 같아요. 나오지 않을 거로 저는 지금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본책으로다가 그러면 그게 우리 남부복지타운이 저쪽으로 이사가게 되면 공간이 거기가 되니까 거기 정도 공간이면 충분히 들어가서 이 네. 준공될 때까지 사용할 수 그러면 있습니다. 남부복지센터는 금년 말이면 다 계획대로 마무리돼요? 지금은 남부복지센터는 지금 뭐 여름에 뭐 큰 뭐 재해가 안 되면 지금 추세면은 그때는 가능. 그러니까 이게 이 해관 증축 문제는 조금 유동적이네요. 네. 시점이. 네. 그러면 그 관련 이제 단체하고는 뭐 얘기를 해보신 건가요? 이거와 관련해서? 중앙보호센터뿐이 아니라 이제 장애인 해관을 증축하는데 그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하고도 일정하게 뭐 좀 뭐가 얘기돼야 될 것 네, 같아요. 이런 어려움은 그쪽에다가는 얘기를 해서 이제 공유를 하고 있어요. 네,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에 대한 공유뿐이 아니라 향후에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명확하게 같이 논의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럼 저희가 네, 이게 장애인 문제는 사실상 이제 자립, 자활 뭐 다 이제 그 시설별로 다 있는데 문제는 일정 기간이 지나서 거기를 이제 퇴소한다고 해야 되나? 그때가 또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퇴소하면 또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데가 또 없어서 때로는 뭐 이렇게 시설 찾자 산말려 뭐 이런 식으로 대기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뭔가 이렇게 이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딱히 뭐 현재 시설 조건에서는 나올 수 없고 그럼 향후에는 이걸 좀 시설을 더 넓히든지 뭘 방법을 찾긴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대한 대안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대안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뭐 채용홈 같은 거를 좀 우리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제 서구 마냥 장애인들에 대한 이 편견이 좀 많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 아직 우리 사이에서는 장애인들한테 일감을 주고 뭐 이러는 데가 상당히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저희는 의욕은 있습니다만 일하는 데 상당히 이게 이제 일뿐이 아니라 사실 이제 그 시설을 들어가는 것도 상당 부분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뭔가 이렇게 대안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돼요. 혹시 이런 거를 이제 이게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혹시 뭐 이렇게 파악이 되는가요? 최근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전에 이제 장애인과장하고 했기 때문에 다른 때도 이제 저희도 한번 그런 잘 되는 데 있다고 정보를 해보고 제가 이제 듣기로는 저도 이제 가보질 않았는데 이제 성남 같은 데가 우리보다는 좀 낫다 이런 얘기들이 좀 주로 있어요. 뭐 성남이라고 완벽하지는 않겠다 싶은데 우리보다는 좀 조건이 괜찮은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데를 조금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 건지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말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요? 네. 네, 또 지라시원님 계세요? 네, 더 이상 지라시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생활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의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여성회관, 도서관 소관 19쪽부터 20쪽까지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권영아 위원장님. 여성가족과 19페이지 가족의 행복을 위한 건강가정 지원해가지고 다문화 가정을 우리가 홈페이지에 뭐 하고 있는데 우리 다문화 현황을 보면 외국인이 27,000명이나 그 정도 되는데 다문화 인구가 시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업무 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 전 다문화 인구는
250명인데요. 이제 외국인 인구의 한 12% 되고 시 전체 인구는 한 47만 2천 명을 보면 아마 좀 아직 1%가 좀 안 되는 수준으로 있습니다만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추세죠. 지금 증가 추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다문화인도 우리 시의 몫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오늘 시장 같은데 가보면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보면은 거의 외국인들이 다 우리 평택 시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 그런 걸 봐서는 그래서 다문화도 우리가 시가 안아야 될 부분이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이렇게 해야 되고 교육도 가르쳐야 될 그런 부분인데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를 좀 얼마큼 하고 있는지 우리 시는 예, 절에와 달리 전 다문화의 별도 관리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랑 이런 걸 통해서 다문화 별도 사업이 몇 개냐 이렇게 관심 갖고 여주신 적이 있고 그래서 보면 우리 현재 다문화만 하는 게 한 19개 사업 정도가 있습니다. 19개서 예, 작년에 한 14개 정도가 있었는데 올해 이제 19개로 대략 그래가지고 근데 뭐 어떤 좀 데까지만 내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그 다문화 자녀 언어 발달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우선으로 해서 뭐 나와 있는 자료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문화 자녀 언어 발달 지원이라든가 통역 번역 서비스라든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뭐 방문 교육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다문화들끼리만 모이는 특성을 활용해서 동아리 모임 활성화가 이런 사업 등에 가지고 한 19개가 있는데 가지수가 중요한 것보다는 하는 사업을 좀 내실 있게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언어 교육도 하고 있죠. 언어 교육 뭐 저희 예. 언어 교육을 국마다 하는 것도 있고 뭐 몇 군데 하는 데도 봤는데 그런 여성에 관이라든가 뭐 그런 데서 하고 있나요? 현재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원평등 여성 쪽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북부 복지타운에서 거기에서 그 건강 다문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중심으로 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생기게 되면 다문화 가정이 그 사회에 나오기까지 기피 현상을 일으키거든요. 네. 기피 현상을 일으키고 교육을 받으려고 해도 못 나가게 한다고. 네. 차단을 시킨다고. 예. 뭐 휩쓸리면 뭐 이혼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시가 그런 거를 좀 완화를 어떻게 시켜서 좀 끌어내서 교육이라든가 같이 우리 문화 정책에 맞게끔 이런 것도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개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제는 우리 시는 좀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지금 주로 주둔하고 있는 곳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 포용 정책을 우리 시가 안고 가야 된다. 이제 미국인들은 자체적으로 이 문화 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활동하는 데는 뭐 여기 뭐 한국 여기서 나와서 생활하기는 자유로워요. 오는 게. 그래도 문화 수준이 높고 물론 여기 한국에 나서 미국 부지 시진에 뭐 문화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좀 약한 나라 이 베트남이라든가 뭐 인도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뭐 파키스탄이나 그런 분들은 문화가 없다고 자기들이 몇 명 있고 우리 문화를 같이 접하고 여기서 정착하고 사는데 이런 거 활동 같은 거 프로그램 그다음에 지원 정책 이런 것도 많이 펼쳐줘야 되잖아. 앞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6개월 동안 있으면서 하나 느낀 게 이제 다문화도 우리 미국인이 아니고 우리 시민의 우리 국민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읍면동에 혼인 그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뭐 출장 신고라든가 이제 결혼신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다문화 쪽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연락처를 찾아놓고 그분들을 우선 시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전에는 없었습니다만 올해부터 시청 민원실이라든가 읍면동에서 다문화를 별도로 이게
자연스럽게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를 통해서 또 관리를 하다 보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모국방문 사업이 있어요? 네. 그거 몇 개나 했어요? 작년에 11가 중에 41명, 167명. 우리 시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다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 이마트에서 목적 사업을 가지고 3천만 원을 저희들이 해줬어요. 시에서 이제 시도를 하느냐고 이제 1,2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거기서 이마트에서 그래도 올해도 줄 가능성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마 올해는 매년 내면 해달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마트에서 3천을 가져와가지고 그 부분까지 갖다가 정리를 좀 많이 했는데 그것도 좀 뭐 많이 확대하면 좋은데 뭐 할 사업이 많다 보니까 하여튼 그 관심을 갖고 그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고 우선 시비 투입도 있겠지만 그 지역 관내에 그런 그 커다란 기업이라든가 그런 데 관심 있는 우리 시에서 활동해 있는 업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현황만큼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이 다문화 과정은 이쪽으로 우리 귀향을 한다든가 우리 귀향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골 자연부락 같은 데 보면 귀향에 살면 묶어놓더라고요. 거의 못 나가게 고향을 못 가게. 근데 이런 거를 우리 시가 선도적 역할을 해주면은 고향에 갔다 오고 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거의 나가면 뭐 도망간다는 그런 인식. 네, 맞습니다. 이런 거를 좀 완화시켜줘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많은 그래서 복지 분야 지원책을 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함께 키운 책임 맡은 보육시설인데 우리 어린이집 운영 교사 처우비 같은 게 있는데 유치원과 그 어린이집의 차이가 뭐예요? 유치원은 전 3세 이상 뭐 만호세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어린이집이라면 뭐 0세 한 달부터 0세부터 5세까지 6세까지 예, 저기 그- 학교 가기 전까지는 예,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고 네네. 유치원도 똑같은 같은 건데 유치원이 좀 나이가 그도 한두 살 더 먹은 아이들이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실상 거의 같아서 중앙에서 그 유보 통합을 좀 이제 하고자 하는 추세였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은 나이에 같은 수준의 같은 지원을 가지고 하는 건데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장을 하고 또 어린이원은 뭐 여성가족부라든가 복지부에서 이게 뭐 이원화 삼원화돼 있어서 체계적으로 통일을 필요가 있다라 가지고 이제 유보 통합을 현재 하고 있는데 아마 작년부터 지금 다른 사정에 의해서 이제 이 속도감을 못 내는데 같이 할 필요는 있다고 큰 틀에서 생각합니다. 시는 유보 통합을 시킬 필요는 있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다만 필요가 있고 또 어린이집이라든가 사실상 그 유치원 쪽에서는 좀 적극성을 안 띄고 어린이집 쪽에서 적극성을 띄고 있는데 그건 시군에서만 생각이 있다고 해서 되지는 아니고. 근로서는 적극성으로 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왜 이제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거 뭐 처우 개선비, 근로 환경 개선비, 영아 교육 수당, 근속 수당, 농어촌 수당 같은 것들이 어린이집에는 해당이 되고 유치원에는 똑같이 애들 교육을 가르치면서도 유치원에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차이점 교육부 관할이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은 우리 시가 지원을 해주죠. 교육정책에 의해서. 그러면 교육부 관할이라고 해서 유치원, 사립유치원이나 뭐 이런 유치원들은 우리가 해당 안 되는 걸 거기 해줄 수 없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잖아요. 또 유치원은 인허가 모든상 관리를 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연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함께 뭐 한다든가 그런 건 사실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 행정 구조로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같이 통합을 시켜야 되는 때 맞습니다. 예. 서울에서는 같이 해줘야 된다면 맥락을 같이 가져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맞는다고 똑같이 해도 네, 이건 뭐 유치원이 지자체 수준에서 좀 어려운 거고요. 네. 이건 뭐 정부 차원에서 똑같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똑같이 네. 서울에서는 해줘야 되는데 어린이들 입장에서 왜 어린이집은 해주고 유치원은 안 해주냐 이 서울에서는 다르다 이거지. 그렇죠. 이혼화돼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정부에서 이혼화돼도 정책은 똑같이 가져야 되지 않냐. 네? 행정이 이제 다르다 보니까 네. 근데 전에는 뭐 유치원이 더 좋다 했는데 지금 아마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그 처우 개선이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어쨌든 뭐 이제 요새는 거꾸로 이제 유치원이 어렵다고. 그렇죠. 이제 그 개선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원책 때문에 학부모들이 그 어린이집이 지원책이 좋으니까 지원하는 게 많으니까 유치원 안 가고 어린이집으로 다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유치원이 좀 그리고 어려워. 개선지가 좀 아니니까 그것도 좀 시가 좀 신경 좀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정책 개안을 말씀하시는 거 보고요. 네. 저희들이 보면 뭐 우리만 해서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인근 시군하고 같이 그 연결해서 또 이제 발빠르게 또 그 시 정책상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수원시도 서울 개선을 유치원 서울 개선을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하고 있어요. 수원시 시 유치원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나는 하나씩 지금 바뀌어가는 부분이다 이거. 좋은 사업 같은 건 뭐 벤치마킹을 통해서 예, 예. 뭐 방향을 같이 이렇게 좀 맞춰줄 수 있도록 똑같은 어린이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맥락 다 똑같다 이거지 내가 얘기는. 22페이지 지역 아동센터 방과 돌봄 하고 있는데 그 저소득층 아이 돌봄 도우미 지원 사업도 필요한데 초등학생 그 이상의 그 대상인데 무엇을 돌보는 것이 목표 거기에? 지역에 사는 아동 돌봄, 저소득층 돌봄 하는데 이제 그 돌봄 사업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학습 돌봐주는 형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동복지부사가 파견돼서 그 돌보는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학습 돌봄 도움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일정 기간 일주일에 한 20시간인가 그렇게 근무를 해주면서 그 학습 지도 그다음에 그 정서적으로 이렇게 좀 안정이 안 된 사람들 그러한 상황 지도라든가 뭐 상담 그런 역할을 해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게 있고요. 그러면 저소득층 아동 돌보면 유치원이나 뭐 이런 데를 안 가는 데를 마련. 여기는 전 중학교 이상이니까 뭐 유치원까지 좀 그렇고요. 중학교 이상. 예. 근데 그다음에 아동복지교사라 가지고 뭐 독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기초 영어 이런 거를 일부 시간 할애해서 가르쳐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방향이면 학원도 못 가고 이런 애들 말입니까? 예, 일단 학원을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아이가 온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것도 좀 많이 지원해 줄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육아나눔센터 현재 벽산 아파트에 있는 거. 네네. 그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잠깐만요. 그 육아나눔부터. 현재 벽산 아파트에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예. 현재는 그 잘 되고 있고요. 네.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벽산에서 외부 사람들을 좀 들어오는 걸 까다롭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의회 차원에서도 현장을 자주 관심 있게 기울여 가지고 자주 갔었습니다. 가서 가본 결과
전에 내가 이 큰 아파트 예, 예. 보니까 이거 남터를 많이 낸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제 벽산 아파트 측하고 외부 쪽에 들어오는 거니까 자기들은 벽산 아파트 사람만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외부 사람이 들어오니까. 근데 이제 현재 진행한 상태가 어떤가? 현재 그래서 저희 봤더니 거기에 매일같이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이 131명이 있는데 벽산 아파트가 이제 38명이고 인근 지역 벽산 아파트 아닌 인근 지역이 93명으로 봐서 어느 지역이라면 어느 지역? 주로 전 아무래도 뭐 송타 쪽에는 어려울 테고 그 뭐 비전 2동 지역입니다만 비전 1동, 2동 주로 아마 그쪽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30명? 예, 131명이 현재 회원으로 등록이 돼서 이루어졌는데 모두 38대 40대 한 90 정도로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이제 많이 확대가 돼서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본인 그 과장님 생각에 예. 좋은 취지되면 앞으로 확장할 필요성은 있는 건지. 예. 자꾸 작년에 얘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작년에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하셔서, 읍면동에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벽산 아파트, 물론 우리 이제 학력 공무원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만, 우선 그 장소 시설 구현하는 문제가 어려워서, 시설만 확보가 되면, 뭐, 아주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할 사항은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사람은 좋아해요. 뭐 아파트뿐만 아니고 그 인근 주민들도 그 짬짬이 내서 이거 아이 돌봐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는데 시설을 이제 못 구하다 보니까 시설까지 시에서 임대해서 할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만 아직 그렇지 못해서 읍면동을 확대를 통해서 계속 필요한 데가 있으면 또 우리가 신청하게 되면 도에서도 일정 부분을 일정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읍면동을 통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그런 그 돌봄 센터가 그 암센터가 있으니까 주변 지역이 삶의 질이 좋더라고요. 그런 곳이 있고 거기에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돌봄 센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다른 데도 확대돼서 그런 먼 지역도 시골 지역도 그렇게 늦었으면 하는 생각이. 의원님 좀 쉬었다가. 네네. 예? 좀 쉬었다가. 그러시죠.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 회의 진행을 잠시 정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